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두이노 실습일 교육을 맡게 된 안준영 조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기본 원리, 아두이노 IDE, 입력과 출력 센서, LED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입부문, 포문, 그리고 맵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두이노 IDE가 뭐냐면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캠프에 가셔서 직접 아두이노를 가지고 만들고 제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밤을 새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게 가지를 못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서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아이디를 안 쓰겠지만 이렇게 알아두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오픈소스 기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쉽게 전기적 신호 입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란 이제 여러 가지 아두이노 보드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핀을 뭐 많이 써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아두이노 메가 이걸 쓰게 되고 이게 좀 작은 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어웨이를 쓸 때 작은 아두이노 보드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아두이노 프로 미니를 써가지고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작은 아두이노 보드도 있고, 큰 아두이노 보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아두이노 우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아두이노 우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아두이노란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게 오버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답터 오버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5볼트를 연결해줘야지 이 아두이노 보드가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전원을 공급해줘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 구멍입니다. USB 커넥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에 친 그 코드를 그 여기에 업로드 시킬 수 있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2번부터 13번 핀은 디지털 리드 라이트와 아날로그 라이트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주로 액추에이터를 이제 구동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핀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 TX, 시리얼 RX는 이건 이제 컴퓨터와 그 통신할 때 쓰거나 아니면 블루투스 센서를 사용할 때 쓰는 핀이고요. 그리고 이 리셋 버튼은 누르게 되면 이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T메가는 이게 바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두이노의 뇌. 그리고 5볼트로서 VCC에 전압을 센서에 공급할 수 있는 핀이고요. 그라운드는 이제 접지되는 부분, 그리고 아날로그 0번부터 1으로서 어떤 센서의 신호를 받아서 예를 들어 조도 센서를 이 아날로그 핀에 꽂게 되면 조도 센서가 뭐냐면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값을 바꿔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으로써 그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외부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외부 전원을 공급해 주는 부분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신호는 전반적으로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아날로그 그냥 손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은 신호가 두 개밖에 없다. 다만 아날로그 신호는 1024개의 이제 여러 가지 신호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두 개, 온오프, 아날로그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핀과 이제 아날로그 핀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디지털 핀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 리셋 버튼 있잖아요. 이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딱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AT메가 328 이게 바로 뇌입니다, 뇌.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게 그냥 작은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핀은 디지털 인풋 아웃풋 그리고 아날로그 그 아웃풋 이렇게 쓸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인풋을 쓸 수 있는 핀들이고 디지털 인풋 아웃풋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핀 모드 디지털 리드 디지털 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IDE 통합 기록 환경에 쳐넣게 될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LED를 예를 들어 뭐 3번 핀에 꽂았습니다. 3번 핀에 꽂고 그거를 이제 LED가 출력 센서잖 않습니까? 그래서 3번 핀에 꽂았을 때 이 LED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핀이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번 핀을 꽂고 LED를 밝게 되니까 1번 그리고 그 콤마하고 아웃풋으로 이렇게 셋업 부분에 이렇게 쳐 넣어주면 되고 디지털 리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if 문을 사용해서 어떤 또 이제 LED를 3번 핀에 꽂았을 때 디지털 3번 리드 3번이 만약에 하이 if 뭐 디지털 리드 3번이 하이일 경우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게 될 게 디지털 라이트 이거는 이제 어떤 핀에 꽂고 뭐 음, 예를 들면 여기 3번 핀에 꽂고 이게 PWM이라고 하는데 그 3번 핀에 꽂고 이게 아날로그 이게 보면 이 물결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아날로그 출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핀에 꽂고 LED를 3번 핀에 꽂고 디지털 그때는 아날로그 라이트 써야 되군요. 그 디지털 라이트는 여기 PWM이 그러니까 이 물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디지털로도 쓸 수 있고 아날로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디지털도 되고 아날로그 된다. 근데 여기 물결 표시 없는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디지털만 되고. 그래서 3번 말고 2번에 꽂고 LED를 2번에 꼽았다고 하시면 LED 2번 핀 2번에 꽂았으니까 2라고 하고 콤마하고 예를 들면 전체 밝기가 여기 보면 PWM 기능이 아 잠깐만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에 3번 핀에 꽂고 2번 핀에 꽂고 이거를 뭐 하이로 하면 LED가 밝혀지겠죠. 로우로 하면 꺼지겠죠.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2번, 3번 핀 인터넷 기능인데 근데 이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안 쓰고 0번, 1번 핀은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그 블루투스 센서 쓸 때 이 0번과 1번 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USB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PWM 이거는 뭐냐면 펄스 이게 어떤 걸 약자로 한 거냐면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의 약자로서 이 디지털에 대한 신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신호를 이 진폭을 적게 하냐 넓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아날로그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디지털밖에 안 되는데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55로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255면 이게 쭉 그냥 되겠죠. 왜냐하면 255가 하이니까. 그러니까 0부터 255까지 쓸 수 있는데 만약에 255로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이가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쭉 가겠죠. 다만 만약에 절반 정도의 밝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한 개의 그 펄스라고 생각을 하면 절반 정도의 어떤 신호를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에 하나의 펄스의 절반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출력을 주게 되면 절반 정도의 밝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WM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PWM은 아날로그 출력을 쓸 수 있는데 이 묽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꽂으면 아날로그 출력을 쓸 수가 있다. 다만 이 아날로그 인 같은 경우는 0부터 1023까지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아날로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날로그 인, 아웃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나왔죠, 아날로그 아웃. 그러니까 이걸 아날로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3, 5, 6, 50, 11번 핀. 여기 보면 물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꽂아서 아날로그를 쓸 수가 있다. 아날로그 인풋 같은 경우는 여기에 꽂아서 조도 센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빛이 많이 들어오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면 이제 이거 코드인데 똑같이 아날로그 라이트 제가 이제 3번 핀 예시 들면 LED에 3번 핀을 딱 꽂았어요. 3번 핀을 꽂고 그 LED의 밝기를 한 3분의 1 밝기로 하고 싶다. 3분의 1 밝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255에 3을 나누는 거예요. 8에 24. 85 정도 되겠네요. 80, 그러면 3분의 2 정도 밝기를 하고 싶으면 아날로그 라이트하고 3,85라고 쓰면 LED에 3분의 1 밝기가 이렇게 밝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선생님, 그 255 말고 더 큰 값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더 큰 값 값을 넣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256을 넣으면 다시 꺼지게 돼요. 왜냐면 255 한 다음 다시 256부터 다시 이제 0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56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256 플러스 255로 해야겠죠? 그러면 261, 311, 511이 511을 넣나 250으로 넣나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좀 어렵게 말했는데 그냥 그 범위가 0부터 255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트 x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 변수로 주는 거예요. 변수. 인트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이게 그 어떤 정수에 대한 변수 설정이거든요. 소수점에 대한 변수 설정이 있고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게 변수를 왜 설정하냐?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int x 두고 아날로그 리드 a0를 이렇게 딱 두고 나서 그럼 x를 아날로그 리드 a0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그 뭐 코드를 바꾸려고 할 때 그 만약에 이 x를 안 쓰고 아날로그 리드 a0만 이렇게 그대로 다 썼다. 그러면 만약에 a0 안 하고 a1 하고 싶은데 a1에 꽂고 하고 싶은데 a1에 꽂게 되면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이 변수 x를 설정해두고 x만 딱 넣은 다음 a0 뭐가 a1에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변수 설정을 했으니까 이 아날로그 리드 a0를 a1만 한 번만 딱 바꿔주면 다 바뀌겠죠. 이렇게 변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전자회로를 만질 때 이제 납땜을 했어요. 납땜이 뭐냐? 이 납을 녹여서 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납땜기가 있거든요. 납땜기로 납을 살짝 녹여가지고 전선과 어떤 이제 센서를 딱 연결시킬 때.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납땜기가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이제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들도 쓸 수가 있고, 약간 그런 테크닉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브레드보드다. 브레드보드를 하면 납땜을 녹이지 않고 꽂기만 해도 연결이 되니까 되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브레드보드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 이 버스티 단자띠가 있는데, 이제 버스티는 이렇게 세로로 쭉쭉 돼 있고, 단자띠는 가로로 쭉쭉쭉 돼 있죠.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이 버스는 언제 많이 쓰느냐? 이렇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 플러스 부분에 5볼트를 연결하고 마이너스 부분에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브레드 보드 위에 센서를 여러 개를 써요. 한 3, 4개를 써.
10L을 쓸 때 이 그 센서의 그 VCC 부분에 전압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아두이노 보드를 보게 되면 5V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5V가 이게 하나밖에 없죠. 3.3도 있는데 5V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를 한 번에 연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버스 뒤에 플러스 5V를 딱 연결하게 되면 이 여러 센서를 네. 여러 센서를 연결해서 이게 플러스 부분에 연결을 하게 되면 다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여러 개로 쓸 수가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정류가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라운드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네, 이제 IDE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냐? 여기 보면 다운로드, 그러니까 그냥 구글에다 아두이노를 쳐요. 아두이노를 친 다음 그 사이트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게 딱 뜨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클릭. 그리고 여기 보면 윈도우, 여기 윈도우 안 쓰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깔면 되는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윈도우 쓰니까 좀 윈도우 클릭하셔서 인스톨 한 다음 여기 보면 두 개가 있는데 뭐 컨트롤 다운로드 뭐 여러분 영어 잘 알다시피 기부를 하고 다운로드 하는 건데 만약에 돈이 많으시면 기부를 해도 되는데 저처럼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스트 다운로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그 무료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스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통합 개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 보드 라이브러리 선택, 퀵 실링 툴바 이렇게 한 군데, 그리고 코딩 에디터, 이 코딩 하는 데고, 그리고 빌드 올로드 선택 표시, 여기 뭐 에러가 뜬다, 뭐 올로드가 됐다, 이렇게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하죠. 이게 뭐예요? 이거, 돋보기 같은 거? 이건 뭐냐면, 시리얼,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팅커캐드를 쓰게 되면 거기 값들이 다 떠요. 뭐 예를 들어 조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빛량을. 근데 저희는 이제 센서를 쓸 때 이 센서 값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만큼 들어오냐, 얼만큼 나가냐 이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시리얼 프린트 LN을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 표시거든요. 시리얼 모니터로 이 센서가 잘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걸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넓게 했는데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 모습 안 보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이게 뜨지가 않네. 잠시만요. 다시 나오네요. 깜짝이야. 이게 보면, 이게 아두이노 보드 보이죠?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USB 포트에다가 꼽아요. 이렇게 꼽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기 전에 아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거를 꽂게 되면, 이게 꽂기 전에, 아직 안 꼽았어요. 꽂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그 툴 들어가면, 이제 보드랑 포트를 딱 설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보드와 포트를 설정 안 해준다. 그럼 되지가 않아요. 보드 포트를 설정해 주는데, 이제 보드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아두이노 오너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난 아두이노 메가 쓰는데, 이게 아두이노 메가거든요. 이 아두이노 메가를 쓰려면 여기 아두이노 메가 이걸 쓰면 되겠죠. 아두이노 메가 이거 클릭해서 쓰면 되는데, 이제 저희는 아두이노 오너 쓰니까 이거 클릭해서 쓰면 되고, 포트는 이거를 이제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 포트를 떠요. 포트 연결이 돼요. 이거를 딱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블링크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들어가셔서 예제 들어가셔서 베이직 들어가서 이 블링크가 뭐냐면 여기 아두이노 내에 그 이 불빛 있죠. 뭐예요? 이거. 이 불빛을 깜빡깜빡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를 킨 다음 깜빡깜빡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 절차. 이 확인 절차가 뭐냐면 그 컴파일이라고 해서, 컴파일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쓰는 컴파일, 그러니까 저희 쓰는 코드와 이 컴퓨터가 있는 언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코드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절차를 마치고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 업로드 완료가 되면서 이렇게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깜빡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딜레이 여기 그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거든요. 그래서 1000밀리세컨드가 뭐냐? 1초예요. 그래서 만약에 500밀리세컨드 하면 0.5초마다 깜빡깜빡이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0.5초마다 하고 싶으면 딜레이 값을 이렇게 바꿔서, 이 루프 부분이거든요. 루프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바꿔서 업로드를 시켜주게 되면 1초마다 깜빡이던 게 0.5초마다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더 빠르게 깜빡이고 싶다 하면 더 낮추면 돼요. 0.1초마다 깜빡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0. 그러니까 100ms 0.1초겠죠? 해주게 되면 더 빠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막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얘를 하지? 이게 막 에러가 뜨거든요. 이렇게 에러가 뜨면 이 부분에 이제 에러 이렇게 해서 떠요. 잘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네, 네, 이렇게 보드 포트 설정해주고, 네, 여기 설명했죠? 업로드 해주고,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고, 이제 여기 설명해주면, 통합 개발 환경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전처리와 셋업 부분, 루프 부분. 네, 전처리는 뭐냐? 샵 인클루드, 샵 디파이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 또 어떨 때 쓰이냐? 변수를 선해줄 때 사용합니다. 이게 좀 오타인데, 그러니까 변수를 물론 이게 셋업 부분에 사용해도 되고, 루프 부분에도 사용해도 되고, 전처리에 사용해도 되는데, 대부분 전처리에 사용하는 이유가, 만약에 전처리에 변수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 전처리 과정과 셋업과 루프문 전체에 변수가 적용이 돼요. 다만 셋업 부분에 변수를 선언해주면 이 셋업 부분 이 안에서만 변수가 적용이 되고 이 루프문과 전처리 과정에서는 변수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루프문도 똑같아요. 루프문에 변수 지정해주면 루프문은 되지만 셋업 부분과 전처리 과정은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전처리 과정에 변수 선언도 같이 해준다. 그리고 샵 인클루드 같은 경우는 인클루드 뭐예요?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만든 코드들이 다 있어요. 그 코드들을 손쉽게 받아와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서버 모터나 뭐 LCD, 그러니까 LCD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뭐 문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거든요. LCD 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거 보이죠? 이게 LCD거든요. 이제 여기 뭐 글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LCD랑 뭐 이런 서버 모터 쓸 때 코드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코딩 고수들이 다 이제 정리해 둔 그 코드를 저희가 이제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손쉽게. 우선 샵 인클루드 이제 알아두면 좋고, 샵 디파인 같은 경우는 샵 디파인은 이거는 언제 쓰냐면 예, 샵 디파인은 딱 디파인 뜻이 뭐예요?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하지 않은 수를 이제 정해줄 때 샵 디파인을 써서 이게 샵 디파인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아두이노 보드가 용량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다 있는데 그 용량을 차지하지 않아요. 샵 디파인을 쓰면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샵 디파인 말고 콘스트도 써도 되는데 콘스트랑 뭐 샵 디파인 그 뭐 각자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수를 지정해도 돼. 이렇게 샵 디파인을 쓰면 된다. 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셋업 부분은 이 영어를 읽으면
한 번 돈다 이거죠. 딱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뭘 쓰냐면 핀 모드, 이 핀이 들어오는 핀인지 나가는 핀인지 딱 설정해 줄 때 쓰고, 핀 모드랑 그리고 어떤 또 언제 쓰냐면 시리얼 모니터 나타낼 때, 그래서 시리얼 비긴 뭐 가로치고 9600 해주고, 이게 시리얼 모니터를 쓰겠다 딱 시작 그거예요. 그거 할 때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두 가지. 핀 모드랑 시리얼 모니터 쓸 때 시리얼 비긴 써야지. 시리얼 닷 비긴 이렇게 해서 그렇지고, 그 9600은 통신 속도예요. 통신 속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니까 넘어가고, 보이드 루프. 영어 읽어보면 뭐예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동작 제어를 코드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블링크 예를 보여드렸을 때 그게 루프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프 안에 있었으니까 하이, 로우,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떴다, 컸었다, 컸었다, 컸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동작을 제하는 코드예요, 여기가. 이게 이제 주석인데, 주석이 뭐냐면, 이게 안에 들어간 거는 여기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게 슬래시 슬래시하고 이게 주석이란 말이에요. 어떤 설명을 넣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00줄짜리 코드 짰어. 100줄짜리 코드를 짰는데, 그, 예를 들어 46번째 줄에서 뭐 70번째 줄까지 그 부분에 빼서 한번 코딩을 돌려보고 싶어. 그러면 그거 막 모려내기 막 복사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때 이제 슬래시 별표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몇 번째 줄부터 예를 들면 한 30번째 줄에 이제 슬래시 별표하고 뭐 70번째 줄에 끝에 슬래시 별표하면 그 부분이 딱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돌리면 그 부분이 생략된 채로 돌아가니까 만약에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두 부분만 지우면 되니까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슬래시, 더블 슬래시 같은 경우는 어떤 코드를 작성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쓸 때 자주 쓴다. 그리고 세미콜론 무조건 붙여야 돼요. 어떤 줄이 문자 끝을 알리는 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많이 안 붙여서 막 에러가 많이 뜨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세미콜론 붙여줘야 됩니다. 이 변수 선언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찾다시피 이건 정수값을 담는 이제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변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테스트라는 이제 변수를 설정해 주는데 int라는 변수는 정수값을 담는 변수예요. 소수점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좀 정수인데 좀 큰 값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작은 값에 간단한 변수를 정수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변수를 지정해주고 이걸 영어라고 두는 거죠. 변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형, 뭐 이 실제로 플러스는 제가 알기로 다른 C 언어에서는 이 플로트랑 더블을 뭐 다르게 쓴다고 하는데 여기 아두이노에서는 여기 보면 똑같은 4바이트죠. 4바이트 때문에 어떤 뭐 포션을 쓰고 싶다. 그럴 때 뭐 플로트를 쓰든 더블을 쓰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수형 이 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죠. 2바이트, 4바이트. 더 크죠? 롱인가? 말고 더 큰 더 큰 숫자에 대한 변수를 설정해 줄 때 이 롱을 쓴다. 작은 값을 쓸 때 인트를 쓰고, 차이는 이제 문자인데 돌리는 논리자료는 근데 이거는 많이 쓰지 않고 이 정수형, 실수형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여기 인트 말고 롱 써도 되잖아요. 써도 되는데 이게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용도에 맞는 그릇을 써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면 이제 밥그릇에 밥을 담아야 되는데 욕조를 가져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 맞는 그러니까 얘들이 뭐 여러분들이 막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 욕조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밥그릇을 가져오면 또 너무 작으니까 안 돼. 또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네, 대부분 인트의 값이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만 바로바로 안 바뀌네. 마이너스 3만 2천부터 3만 2천까지죠. 대부분 인트를 쓰면 아 인텔 보면 마이너스 3만에 인텔 쓰면 대부분 이제 잘 되긴 하는데 롱을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좀 큰 값을 쓸 때 뭐 그 예를 들면 뭐 초음파 센서나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쓸 때 롱을 씁니다. 소수점 쓸 때 플러스 더블 쓰면 되고 이거는 이제 범위 크기가 같기 때문에 뭘 쓰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입력과 출력 센서가 있는데 그 입력 센서가 이렇게 보면 눈, 귀, 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출력 센서는 이제 소리, 발, 뭐 손,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올 때 이 쓰는 센서를 입력 센서라고 그러고 출력 센서는 어떤 이제 그 모터 같은 걸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부저 아니면 LED 막 밝힐 때 이런 걸 이제 출력 센서, 입력 센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감각을 이제 들어오는 그런 감각 그 센서니까 뭐 어떤 뭐 초음파 센서가 뭐냐면 어떤 물체와의 초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값의 그 거리를 따져가지고 그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어떤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센서가 있는 초음파 센서나 아니면 뭐 조도 센서, TMP 템퍼레처 약자죠. 온도를 잴 때 그리고 버튼은 뭐 온, 오프 때 쓰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입력 센서라고 이게 조도 센서예요. 이게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제 전류를 이제 해서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 이렇게 하는 건데 출력 센서는 보다시피 이제 서버 모터, DC 모터, LED, 부저 이렇게 있습니다. 부저는 이제 소리 내는 거예요. 이제 서버 모터랑 DC 모터 차이점이 뭐냐? 이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어떤 각도를 이렇게 정확한 각도를 이렇게 그 정해줄 때만 있어요. 이 DC 모터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회전을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바퀴, 자동차 만들 때 많이 쓰고, 서버 모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맞은 그 실습 밑에 배우게 됐지만, 자동문 할 때, 이제 문이 이렇게 딱 열릴 때 90도로 딱 돌리고 싶다. 그러면 90도 넘어야 이렇게 딱 90도로 회전해. 그럴 때 씁니다. 이렇게 출력 센서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LED 사용.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했잖아요. 과제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그 LED를 쓸 때 225를 쓰잖아요. 왜 225를 쓰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1.8에서 2V의 전압을 사용하거든요. LED가. 그러니까 이제 전압 분배 법칙과 이제 오음의 법칙을 쓰게 되면 한 150옴만 써도 돼요. 이 계산해보면 150옴만 써도 되는데 딱 150옴만 쓰게 되면 최대 전류가 그 LED에 가해지면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150옴보다 좀 더 큰 225옴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55, 220옴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제 사용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폰을 가지고 이 폰을 통해서 이 LED의 밝기를 점점 밝혔다가 점점 어둡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문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하자. 이 처음에 이제 이 변수 시작값을
그리고 변수 정리 조건을 두고 변수의 진가치를 이렇게 두게 되면 사용할 수 되는데,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서 이 포문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5, 10, 15, 20 이렇게 또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 이 6번 핀에 꽂았으니까 6번 핀에 대한 이 i 값이 5씩 증가하면서 계속 밝혀주는데, 이 255 최대 밝기를 이제 종료 조건을 넘어서게 되면 딱 그 포문에서 나오게 이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는 이게 뭐예요? 질문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i는 i 플러스 5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는 i 마이너스, 이 i는 새로운 i고 이 i는 옛날 i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 i가 5가 더해서 새로운 i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고, 참고로 말하자면 C++에 보면 이게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i는 i 플러스 1, 일식적 더해지는 건데, 이거는 뭐 간단히 써서 i 플러스는 1인데, 간단하게 하면 i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마켓가 이제 되어 있다면 팅커캐드를 열어서 한번 저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새 회 작성 있죠?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과제를 했으니까 뭐 추가적인 설명 안 했고, 그렇고 되게 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문이 어디냐면 제어에 들어가면 카운트 있죠. 이게 포문이에요. 여기서 또 줄게, 이 i의 값 있잖아요. 이 i가 변수잖아요. 변수자. 그러니까 여기 처리 과정에 int i는 0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저 id에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친절하게 팅커키는 친절한데, 그래서 단위를 이제 5로 하고 0부터 155까지 그래서 11번에 연결돼 있죠. 이게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점점 줄어들고 55에서 5씩 줄어들고 5씩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밝기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변수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y로 설정을 해주면 이 LED의 밝기가 11번 핀에 연결돼 있죠.
LED의 밝기가 이 부분에 맞춰서 점점점점 밝았다가 점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 빠르네. 네, 이렇게 점점점점 밝아졌다가 점점점점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주의 깊게 밝게 여기 보시죠. 셋업 부분에 10연 핀이 아웃풋이다. 이게 딱 자동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해놔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직접 할 때는 쳐야 된다. 세팅 이렇게 되가 좋아요. 세팅가 좋은 게 이제 했잖아요. 다 했으면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에 붙여넣기 그대로 되잖아요. 카운트가 본문이다. 카운트에 보이면 제어에 들어가고 점점 밝았다가 점점 어둡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 다시 PPT로 가서 네, PPT로 돌아와서 조도 센서를 사용할 거예요. 이 조도 센서 뭐냐면 그 빛의 양에 따라 이제 설명이 바뀌는 것이다. 예로 이렇게 보면 조도 센서에 햇빛이 비치면 저항이 감소해서 전류가 증가하니까 아날로그 인값이 연결했을 때 그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당연히 큰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밤이 되면 빛이 많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저항 증가, 저항.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류가 감소함으로 이제 아날로그 인 값이 넣었을 때 작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아예 더 중요해야 될 게 10kΩ을 써요. 이건 이제 모든 이제 어떤 조도 센서를 쓰냐에 따라서 이 조도 센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조도 센서도 있는데 뭐 어떤 조도 센서는 뭐 1kΩ을 쓰고 어떤 조도 센서는 100kΩ을 쓰고 어떤 조도 센서는 10kΩ을 쓰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팅커캐드에서 사용하는 이 조도 센서는 10kΩ을 쓴다. 10k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큰 옴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비율상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좀 작겠죠. 저는 10kΩ을 저항 사실 이거 저항도 사용 방법도 알려주면 이 색깔에 따라서 이 어떤 몇 옴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생맹이신 분들이 있다면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해서 뾰족한 거 있거든요. 뾰족한 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양쪽에 딱 대서 이게 몇 옴인지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TMI였는데 그냥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딱 나오죠. 직렬 모니터, 시리얼 딱 이게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는데 이게 또 참고로 말하자면 이 아날로그 인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인풋이라고 이렇게 이건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러는데 대부분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쓰고 시리얼 비긴 9600 여기서 이제 9600은 통신 속도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설명하고 핀 모델 11번 핀에 이제 아웃풋을 설정해 준 거고 그래서 여기에 조도 센서를 A5에 연결했죠. 그래서 이 A5를 아날로그 미드로 읽어서 만약에 오버보다 작으면 그냥 이게 범위가
이 아날로그 인풋의 범위가 0부터 1023이라고 했죠. 그 중간 지점 부분이 500으로 잡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500보다 작으면 어두우니까 21분 핀을 켜고, 그러니까 on, or, off 이렇게. 500보다 크면 밝으니까 else. 500 미만 반대 뭐예요? 500 이상이잖아요. 500 이상일 경우는 12분 편을 로우로 해서 밝으니까 꺼지게 이렇게 코딩을 해볼 거예요. 딜레이 10 이거는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딜레이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참일때는 이렇게 가지면 거실 땐 무장 2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자 이렇게 넣게 되면 if 가서 적관식을 딱 넣어주고 디지털 라이트일 때 문장 1 값을 두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이거 외에 전부 다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다음 문장을 이렇게 날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이것도 설명할게요. 직렬 모니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아, 아니, 먼저 이거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해보고 하는 게 낫겠다. 아, 여기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검은색으로 다 바꿔주는 게 좋죠. 전해주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하면 이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사용하게 됐어. 그 사람들이 엉키면 뭐 이해가 막 잘 안 돼. 그라운드는 검정색으로 다 통일시키고 이제 VCC 전력 공급해주는 부분 빨간색으로 다 통일되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영어로 포토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알죠? 이렇게 돌리면 된다. 이게 네, S 부분에 연결하면 이렇게 좀 통하겠죠.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딱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입력이 아날로그 A1에 있는 거니까 A1으로 바꿔주고 만약에 여기 뭐 여기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if문이에요. 이 if문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있고 if
else if, else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else가 되면 그 아까 그 다이어그램 봤을 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돼요. 설명을 좀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 툴을 두 개 써서 근데 이걸 쓰기로 이게 쓰는 게 좀 편하니까 이걸 써서 어, 어,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됐을 때 꺼지게 만든 거니까 뺄게요. 이게 편리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이 여기로 이제 A1으로 읽에 대한 값이 인맥에 대한 값이 500보다 작을 때 어둡죠? 켜야겠죠? 켜고 그렇지 않으면 500 미만의 500 이상이죠. 500 이상이면 밝죠. 꺼져야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해봤다. 이 직렬 모니터는 뭐냐면 이걸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어두운지 그 숫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냥 이게 여기 직접 빛을 밝히고 어둡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조절하려면 조도 센서 켜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값이 어떻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직렬 모니터 클릭하셔가지고 이거 오시도 계속 뜨죠? 이렇게 누르면 커지죠. 이렇게 커지니까 밝은 얘가 꺼지고 어두우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에 대해 또 설명하자면 통신 속도에서 이제 통신 속도를 맞춰줘야지 표시가 되는 거고 프린트에게 주의해야 될 게 이게 LN이에요.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LN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프린트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쭉 바로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없어요? 없애봅시다. 없애려면 문자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게 LN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LN을 없애면 가로로 쭉 나와요. 이게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로로 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볼 때 이게 진짜 LN을 해줘야지 세로로 쭉 나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PPT로 돌아와서 PPT로 돌아와서 맵 함수 이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려면
어, 이제 그 뭐냐 아날로그 입력과 아날로그 출력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출력은 PWM을 이용하는 거여서 0부터 255까지인데 이 아날로그 들어오는 거, 아날로그 인풋 그거의 범위는 0부터 1023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LED의 값을 점점 밝으면 여기에 비례해서 점점 어둡게.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햇빛이 괜찮다는 지게 되면 그 지는 어두운 정도만큼 이 LED를 밝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LED를 밝히게 하고 싶은데 그 값을 이제 비례해서 하기 위해서 이 맵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 범위의 다른 거를 비례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맵 함수를 쓴다. 보면 직면 모니터 이거 쓰는 거 이거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설명 뭐냐면 아이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딱 뜨면 이거 클릭하면 이게 떠요. 이 창이 뜨게 되는데 그래서 9600을 여기 이거 하나만 이제 주의하셔서 보면 돼요. 이 9600으로 썼잖아요. 이 9600을 이 통신 속도 여기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지 똑같은 통신 속도가 되니까 여기에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가 쭉 출력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 뭐 명령어 같은 거 이건 나중에 나오고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통신 속도를 맞춰줘야 된다. 이게 보면 위에 보면 9600으로 맞춰줬잖아요. bps 이걸 맞춰줘야지 출력이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 함수는 이게 맵 함수나요? 이 밸류 값, 이 A5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A5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 A5 이 들어온 이 조도 센서의 양에 따라서 이거의 범위가 0부터 1023인데 이거의 범위를 255부터 0까지 이렇게 비례해서 나타내가지고 이 12번편이 어디 연결돼 있어요? LED에 연결돼 있죠. 이 LED에 비례해서 밝혀주겠다. 0일 때는 어두우니까 밝기 255. 비례해서 1023은 제일 밝으니까 어둡게 0.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을 한번 직접 해볼 거예요. 있죠? 그러면 출력 지금 모니터를 확인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A 출력에 대한 값인데 출력에 대한 값인데 지금 이거에 대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맵 함수 어디냐? 이 수학에 있어요. 수학에 보면 맵 이렇게 있죠. 이 그 아날로그 A1에 대한 값을 250,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밝게, 밝을 때는 어둡게 되니까 255부터 0까지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맵 함수를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보면 어떨 때 밝잖아요. 밝을 때는 이게 완벽하게 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보시죠. 54. 54는 그러니까 조금의 밝기만 있으니까 이게 완벽한 밝기를 내지 못하고 완전히 밝은 거는 1023인데 974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꺼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한번 끄고 키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들어가셔서 974워 더 54였죠. 문자로 해고 맞죠? 54가 제일 작고 974까지. 이게 여기에 이 조도 센서의 범위니까. 아,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게 보면 다른 친구들 어때요? 다른 친구들은 들려요? 아, 일단 그냥 계속 할게요. 들리는 것 같으니까. 네, 어, 이게 여기 보면 54부터 574까지니까 여기 범위를 딱 조정해줘서 이 54일 때가 제일 어둡다고 생각하고 54가 제일 어둡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이 54에 비례해서 255를 값둬서 제일 밝게 하고 574가 제일 밝다고 했을 때 꺼야 되니까 네 0으로 두 개를 이렇게 해보면 꺼지고 제일 밝게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시뮬레이션 시작하면 보면 많은 어두울 땐 밝고 밝을 때는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막혔을 때 이 어떤 블록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문자로 바꿔서 그때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고 한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만약에 없으시면 이제 각자 조에 가셔서 마무리 짓고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죠?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PPT 파일 있어요. 거기 그 뭐냐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 사이버 캠퍼스. 질문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메시지 보내세요. 네, 여기까지 수업을 마쳤고, 이제 내일 실습2에 오실 분들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조원 방에 가셔서 개발, 개발 부분에 이제 맡으신 분들은 그 내일 실습2에 여기까지 마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